2013년도 2회차 수질 환경 기사 필답형, 기사에 대한 필답형 문제풀이를 하죠.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는 SBR 연속 해분식 반응조죠. 연속 해분식 반응조 공법의 개통도 1, 2, 3의 명칭과 각 반응조의 역할을 쓰시오. 유입하고 1, 2, 3이 돼 있는데 이 1, 2, 3은 유입해서 SBR은 1. 이게 흘러가는 건 아니죠. 해분식 반응조니까는. 요 순서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통에서 물을 버리게 되면은 유출 이렇게 되겠죠. 이랬을 때 이 1에 해당하는 반응조의 이름은 형기성조죠. 또는 형기조 또는 형기성조라고 하도 되고, 두 번째는 호기조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산소조. 이렇게 이 역할, 이 세 가지 반응조의 역할은 전부 무엇은 일어난다? 유기물의 제거는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들은 유기물 제거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하고 다른 역할들을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이 SBR, 여기서는 고도 처리 공정이죠. 고도 처리 공정에서 이용되어지는 SBR인데, 이 고도 처리 공정은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두 번, 한 서너 번 빼놓고는 1, 2, 3회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왔어요. 한 문제씩은 거의 다 산업기사든 기사도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만 그때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지껏 보면은 거의 90% 정도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은. 그러니까는 꼭 SBR 공정에서 A5 공정, A2 공정, 그 다음에 포스트리 공정, 바덴포 5단계, 4단계, UCT, VIP, 후 무산소 내생 탈질, 그 다음에 SBR 해서 9가지 공정은 반드시 공정의 개통도 하고 각 반응조의 역할, 요것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부 반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형기성조에서는 유기물 제거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서는 인산염 인의 용출작용,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을 써주면 될 것이고, 호기성조에서는 바로 유기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산염 인의 과잉 섭취 및 질산화 작용이 일어난다. 요것을 써주면 될 것이고, 무산소제에서는 탈질 소화 또는 탈질 산화, 소화 또는 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작용으로 질소를 제거한다. 요것을 써주면 되겠다. 요것이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고, 두 번째 문제는 아래 하천에 1차 원의 정상 상태의 수질 모델링을 실시한 후 계산된 BOD 농도를 도식하였더니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구간과 3구간에서의 농도의 변화 현상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그래서 그림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림표를 봤더니 BOD 농도에 대한 그림표죠. 했더니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다시 또 이렇게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더니 이렇게 올라오네.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더라. 내려와서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천 완이 유입되고 여기서는 지천 2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 2구간과 3구간, 3구에서는 어떤 변화가 되어지느냐. 지금 BOD라고 하는 것은 뭐다?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섭취 분해하면서 소비되는 산소량이죠. 그러면 이 1구간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농도보다 바로 지천 1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농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두 물이 혼합될 때 보니까 BOD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1구간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농도보다 지천 1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만나는 지점에서 누가 된다? BOD 농도가 높아졌다. 그것이 뭐다? 이 구간에서는 그 유기물질을 미생물이 섭취 분해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BOD 값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BOD 농도가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유기물질을 섭취 분해하면서 BOD 농도가 낮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때 그 분해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누가 유입될 수 있냐면은 누가? 비점오염으로부터 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비점오염으로부터 유입되어지는 물이 무엇이 된다?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요 이 구간에서는 유기물질이 미생물에서 사는 데서 BOD 값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3구간으로 넘어가. 2구간과 3구간에, 즉 지천2에서 유입되어지는 물은 이 2구간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농도보다 낮은 농도가 들어오겠죠. 낮은 농도가 들어오니까 BOD 값이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높아지면은 이 구간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값보다도 지천 2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값이 높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낮아졌으니까는 지천 2에서 유입되어지는 것은 하천에서 유입되어지는 또는 이 구간에서 유입되어지는 BOD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가 유입되어진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낮아졌어. 그런데 그 상구간에서 BOD 농도가 계속 높아졌어. 그럼 무엇이다? 이거는 예전에 2011년도에 나왔을 때 이것도 여기서 뭐 난분해성 물질이 바로 분해성 유기물질로 바뀌어지면서 계속적으로 BOD 값이 높아진다. 이거는 어거지야. 제 답에서도 그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그거는 어거지 풀이고,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정확히 문제의 풀이를 여기 그림을 못 봐서 그랬는데, 요 BOD 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3구간에서는 뭐다? 비점 오염의 물질로부터, 여기는 비점 오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BOD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천이 아닌 이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다? 비점 오염으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어지기 때문에 BOD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야. 이거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잘못.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풀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지금 얘기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틀리게 나오면, 그 전에 답 쓴 사람들이 거의 틀리면 다음번에 또 나와. 이런 문제들은 꼭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공장 폐수의 COD를 제거하기 위해 흡착제로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COD가 50mg/T는 원소에 활성탄 20mg/T의 흡착제를 주입하였더니 COD가 15가 되어졌고, 활성탄을 50mg/T를 주입하였더니 5mg/T 됐다. COD의 값을 8mg/T로 했을 때 주입해야 할 활성탄의 양은 얼마인가? 프로인들이 등압 흡착식을 이용한다.
하면은 세 번째 문제는 n분의 x는 k의 c의 n분의 1승이고 유입되어지는 COD가 50이고 흡착제 단위는 안 써도 되겠죠. 20 이렇게 쓰고 계산해줘도 관계없다. 유출되어지는 COD의 값이 얼마였냐면은 15가 되어졌죠. 15. 여기에 다시 50을 집어넣었더니 50짜리가 5가 되어졌다. 그러면 8이 되려면 이때 소요되어지는 흡착제의 양은 얼마인가?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에서 첫 번째 m의 값은 모르고 얼마? 50에서 15를 빼준 값 50 마이너스 15 m의 값은 20이죠. 20은 k에 c는 15에 n분의 1이죠. 그러면 요것을 계산했더니 얼마의 값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미리 계산하는 게 좋죠. 1.75 요것을 편의상 일시. 두 번째는 50분의 50 마이너스 5는 K는 5의 n분의 1승 얘는 0.9다리 요거는 이식이 되겠죠. 이식. 그러면은 1식과 2식에서 무엇이다? 둘을 나누자. 그러면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는 1을 무엇으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KK 약분되면은 결과적으로 5분의 15의 n분의 1승은 이거는 딱딱 안 떨어지겠죠. 그럼 0.9분의 1.7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다시 써도 관계없죠. 3의 n분의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질수에 있다면 반드시 양변에 뭘 해주자? 바로 로그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로그 1.75 나누기 0.9는 n분의 1의 로그 3이 되겠죠. n은 로그 3을 로그 1.75 나누기 0.9 해주면은 n값이 나온다. 그래서 n값이 이런 거 해봤자 이런 숫자밖에 더 바뀌겠어요. 그죠? 그러면 로그 함수 아니까는 다 구할 수 있겠죠. 1.652가 나온다. 그럼 얘를 3을 1에 대입하든지 2에 대입하든지 관계없죠. 그러면은 K는 15에 1.652 현디콜 1.75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K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 나와요? 이거? 잘못 얼마 나와요? 계산기 좀 눌러줘봐. 이거 제가 풀이를 여기 잘못 해놨네. 응? K가 얼마 나요? 0.3397 정도 나온다.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 다음 M 모른다. X는 이제 얼마예요? 50-8 K는 0.3397
곱하기 8에 n의 값은 1.75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서 노란 글씨 쓰는 것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다? 흑색 볼펜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와요? 답은 20하고 50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요 사이에. 이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해? 어? 얼마예요? 30 5.11 반올림에서 11 밀리그램 버렸다. 자, 이렇게 본인들이 풀어보고 답이 틀리면은 답을 고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n이 1.75가 아니죠? 1.652 눈에 보이는 거 막 갖다 쓰네. 1.652 그럼 답이 틀려지네? 651 했을 때 35.11이 나오네. 응? 자, 이렇게 이런 것은 1차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저기 숫자만 틀리지 출제가 되어졌던 문제고 2차 실기시험에서도 산업기사 기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AO 공정과 포스트리 공정에서 인제거의 원리를 구하라. 인제거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고도처리 공정이 무려 3개나 나온 거예요. 그죠? 뭐 큰 게 문제는 2개지만은 SBR 공정도 나왔죠. AO 공정, 포스트리 공정. AO 공정은 개통도가 형기조, 호기조, 침전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기조에서 인산염인을 용출하고 호기조에서는 뭐다? 용출된 인보다 더 많은 과잉의 인을 섭취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 섭취된 미생물들이 침전지에 가라앉으면서 그나만큼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의 인을 제거하는 것이 인의 제거 조작이 될 것이고 포스트리 공정, 즉 AO 공정하고 포스트리 공정은 유일하게 질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공정들이죠. 포스트리 공정은 역시 호기조에서 누구를 바로 미생물이 누구를 바로 인등을 섭취하고 하면서 침전지에서 가라앉으면 그 침전지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어디로 가요? 일부분은 반성하지만 일부분은 탈인조로 가죠. 탈인조로 가서 거기서 인을 탈인시키면 그 탈인된 인을 다음에 응결조로 가서 즉 응집조로 가서 석회를 집어넣어서 인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침전 제거하는 방법이 포스트리 공정이죠. 그래서 메인에서 하지 않고 침전지에서 제거된 슬러지의 일부분을 탈인조로 와서 그 탈인조에서 인을 용출시켜서 용출된 인을 그 다음 단계에서 석회를 이용해서 즉 석회를 이용해서 CaOH2를 이용해서 다시 응결시켜서 제거하는 공정이 누구다? 바로 포스트리 공정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답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5번째 문제는 유입하수에 함유된 질산화 탈질 조합 공정의 탈질조의 화학 조성 변화를 단계별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단계별로 서술하시오. 탈질이다. 탈질. 질산화 탈질. 질산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탈질을 시킬 때 1단계 반응. 탈질 반응. 탈질 반응의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을 알아요? NO3가 무엇으로 변해요? NO2로 변하고 이 NO2가 N2로 변화돼서 질소기체로 제거하는 것이 탈질 반응이죠. 이게 그러면은 1단계라는 것은 NO3가 NO2로 바뀔 때 1단계 2단계는 NO2가 N2로 바뀔 때가 2단계가 되겠죠. 이게 1단계, 2단계 탈질에서 우리 질산에서는 암모니아가 NO2로 NO2가 다시 NO3로 갈 때 NO2로 바뀔 때가 1단계 NO2에서 NO3로 바뀔 때가 2단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탈질 반응에서는 요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조건에서 누가 질산성 질소가 됐든 질산 이온이 됐든 이때 외부에서 탄소원을 공급한다. 그 탄소원은 메탄올 했을 때 반드시 몇 대 몇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6대 5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거를 1단계, 2단계 총괄 반응이다. 그러면은 NO3가 누구랑 반응한다? CH 1단계 NO3가 CH3 OH하고 반응을 하죠. 그럼 누가 되어지고 NO2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되죠. 그럼 탄소, 수소, 산소가 있으니까는 누가 생기겠다? CO2하고 H2O가 생기는 거죠. H2O.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개수 따지면 되죠. 그러면은 산소가 4개인데 산소 숫자도 안 먹고 수소는 4개니까는 여기에 2개가 있어야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의 수가 4개야. 그럼 4개 맞고, 그죠? 그 다음에 탄소 하나 맞고, 질소 1개 맞고, 수소 4개, 산소 4개 맞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일단은 CH3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NO2 이온이 CH3 OH하고 반응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N2가 발생이 되죠. N2. 그러면 탄소가 있으니까 누가 된다? CO2가 될 것이고, 수소가 있으니까는 H2O가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음이온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 N2니까는 여기가 일단은 2개 이렇게 될 필요가 있죠. 2개. 그럼 음이온이 2개가 있으니까는 여기서 음이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OH밖에 없는 거예요. O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탄소의 수는 한 개인데 수소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수소가 여기는 5개야. 그러니까 안 맞죠, 그죠? 그리고 산소는 산소가 5개고 여기에 산소가 3개야. 그럼 요것이 안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다? 요령을 살면은 NO3가 누구랑? CH3 OH하고 반응을 해서 N2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 CO2가 되어지고, 그 다음 H2O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음이온이 있었으니까는 OH온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가 6몰일 때 얘가 얼마가? 5몰이 반응한다 이렇게 되죠. 5몰. 그럼 여기서 이것이 상쇄가 되어지려면은, 그래서 이게 합해서 NO3가 6몰이 와야 되죠. 그럼 NO3가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6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6개면은 얘도 6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고 봤더니 산소가 여기 몇 개가 있냐면은 일단은 18개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일단 하나 있었죠. 그리고 수소는 4개가 있고, 탄소는 하나가 있어요. 탄소, 산소, 수소의 숫자라면은 여기에 질소는 6개 똑같으니까는 산소가 여기 몇 개 있냐면 12개 있고, 여기에 일단 2개 있고, 여기에 2개 있고, 수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수소는 4개의 숫자가 맞죠. 수소는 4개, 수소 4개. 음이온 6개, 6개. 그러면 탄소 1개, 1개. 산소는 12개, 2개, 16개, 19개인데. 그러면은, 이 갑자기 한대요. 여기에서, 여기를 2배 해주면은, 2배 CO2 해주면은, 탄소의 숫자가 2개고, 탄소 2개. 2개 똑같고, 산소는
2개니까는 토탈 20개. 여기 2개 산소. 수소는 8개 하면은 탄소 똑같고, 질소 똑같고, 탄소 똑같고. 그러면 산소 12개, 산소 4개.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8개니까는 여기에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수소도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산소의 숫자는 여기에 4개 있죠. 그러면은 12개, 4개, 4개 하면은 18개, 2개에서 20개 똑같으죠. 그래서 요 반응식을 찾아야 돼.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6몰의 NO2가 반응하니까는 6몰의 NO2. 그러면 이것은 몰라도 3몰이 되겠구나. 그래야 5개가 될 테니까는. 그러면은 질소는 몇 개? 3배 NO2가 될 거고, 탄소는 여기에 3개가 있으니까 여기 3배. 수소는 4개짜리가 12개니까는 여기에 6개가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3개 있으면 되겠죠. 수소 6개, 6개, 12개, 여기 12개. 그리고 보면은 질소 6개, 6개. 그럼 다 똑같죠. 그럼 요것이 반응식이 맞은 거죠. 그래서 요거 상쇄시켜주면 6몰의 NO3는 5몰의 CH3OH 되고, 여기에서는 질소가 3배 CO2 되고, 3배 N2. 탄소는 5배 CO2. 수소는 7개, 7배 H2. 그 다음에 6몰의 O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2단계 반응. 이것을 총괄 반응.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째 문제는 CFSTR 완전화 반응적으로 3개가 동일한 체적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다. 반응조의 유입농도를 150, 유량은 0.2km/min이다. 세 반응에 대한 평균 체류 시간의 합감, 반응조의 부피를 구하시오. 3개의 반응에 걸치는 유출 A의 농도는 7.5mg/L. 1차 반응이고 반응속도 K값은 0.25/h이다. 이거는 1차 수업 때도 유도를 하나하나씩 다 해줬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가 뭐다? CFSTR 완전 혼합 반응조라는 것이죠. 완전 혼합. 다시 한번 1차 공부할 때 상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반응조가 있고 나가죠. 이때 유입유량을 Q, 유입수의 농도를 CI, 유출수의 유량을 Q, 유출수의 농도 C이다. 반응조가 하나 있었을 때 이렇게 되죠.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언밸런스가 나면은 넘치든가 나중에 물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량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러면 완전한 반응조 조건이 없으면은 항상 스테디 상태, 즉 정상 상태를 기준한다. 정상 상태일 때 제로는 유입량 마이너스 유출량, 반응조에서의 변화량 dC/dt죠. 1차 반응일 때 dC/dt는 반응계수 K의 C의 1승, 즉 제로는 CIQ 마이너스 CEQ 마이너스 V의 K의 C2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항해 보면은 V의 K의 C2의 는 CI 마이너스 C2의 Q가 되어지겠죠. 그럼 유출수의 농도 C2는 V K분의 CI 마이너스 C2의 Q가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모 분자를 누구로? 유량 Q로 나누자. 유량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C2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이항을 할 때 한 번 더 쓰죠. 제로는 CIQ 유출수의 농도를 구할 때 Q 플러스 VK C2가 되겠죠. 그래서 C2는
CI Q를 Q 플러스 V K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으로부터 분모 분자를 누구로? 유량 Q로 나누면 1 플러스 V per Q K라는 식이 될 것이고, 이것은 CI의 1 플러스 용적 V를 유량으로 나눈 값이 뭐다? 체류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결론의 식이. 그래서 이때 유출수의 농도를 구하는 식이고, 여기에서 누구로? 용적 V를 구하는 식은 무엇이 된다? K의 CE에 유입수의 농도 마이너스 유출수의 농도 유량 Q 이렇게 쓰면은 용적을 구하는 식이 되고, 이것은 유출수의 농도가 구하는 식이 돼요. 자, 이런 것이 반응조가 하나 있을 때, 그럼 반응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쭉 붙어 있을 때, 그러면은 무엇이 다르냐? 여기에서 1차 반응이라 하고, 1차 반응. 이때 반응조의 크기를 V1, V2에서 점점점 Vn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유출수의 농도는 CE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따져보자. 요거 이때 유출수의 농도를 C1이라고, 이때 두 번째 걸 C2가 되고, 마지막에는 Vn에서 한 것을 C2라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에서는 제로는 CIQ-C1Q 마이너스 V의 K의 1차 반응이 C1이 된다. 반드시 반응조의 농도와 토출되어질 때 반응조의 농도와 유출수의 농도는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C1의 값은 Q V 플러스 K의 1 플러스 CIQ. 여기에서 요것만 틀린 거죠. CI가 CI 되고 1 플러스 요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CI의 1 플러스 T 1K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때 K 값은 서로 다 같다라고 하자. 그럼 요때 반응조의 크기가 서로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요때의 체류 시간을 T1, 얘를 T2, 얘를 Tn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반응조에서의 조건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요때 이 두 번째 반응조에서 토출되는 C2는 무엇이 된다? 유입수의 농도가 이제 C1이 되죠. 얘를 보면 유입수의 농도가 C1이고, 1 플러스 T2의 K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C1은 뭐다? 얘죠. 그래서 CI의 1 플러스 T1K 곱하기 1 플러스 T2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C2, 두 번째에 해당되는 농도죠. 두 번째. 그러면은 CN의 농도는, C2의 농도는 최종적으로 CI의 1 플러스 T1K1 곱하기 1 플러스 T2K 곱하기 1 플러스 T3K 곱하기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1 플러스 TNK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쭉 달라붙이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반응조의 크기가 틀린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서 반응조의 크기가 이게 틀린 것도 나온 적이 있어. 그럼 틀리면 틀린 대로 갖다 붙이면 돼. 안 그러면은 이것을 시간 대신에 다른 걸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C2는 CI에 바로 Q 플러스 V1K 이렇게 되면 되겠죠. K 값은 같다 하고, K 값도 틀리면 1, 2, 3, 4 붙이면 되죠. 플러스 V2K
Q 플러스 V3 K Q 플러스 VN K 해주면은 이것이 최종적인 유출세 농도가 되는 거야. 그죠? 요것만. 이거 보면 되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운도 좋게 무엇으로? 용적이 다 같으다. V1 니콜, V2 니콜, V3가 같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해서 T1, T2, T3가 유임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는 전부 같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다 같다. 그러면은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 조건은 다 같으니까는 즉 최종적인 유출수의 농도 C2는 유입수의 농도에다가 요거 분모가 다 같으니까는 여기에 뭐다? N승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N승.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 있으면 여기 1승이고, 두 개 있으면 2승이고, 세 개 있으면 3승이다. 그러니까 요거에다가만 그냥 하면 돼. 요것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유출수의 농도는 얼마냐? C2. 유출수의 농도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7.5. 유입수의 농도는 150. 그죠? 150.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T 모른다. K 값은 얼마냐? K 값은 0.25 per 0.25. 단위 생략해야 되죠. 반응기가 몇 개가 있대요? 3개가 있대. 그럼 미지수 하나 남죠? 요거 T. 그래서 T를 구하면 되죠. T를 구하면은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 산수 문제다. T를 구해봤더니 여기가 per hour에 다니까 T는 hour의 값이 나오겠죠. 했더니 6.857이 난다. 6.8577 hour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차 때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가번에서는 바로 무엇이 나왔냐면은 반응조의 평균 체류 시간의 합. 그래서 체류 시간의 합. 체류 시간의 합. 반응조가 3개 있다 그랬으니까는 뭐다? 3개를 다 더하느니 6.8577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체류 시간의 합은 토탈 얼마냐? 20.57이 나온다. 57 아우. 이것이 되고. 나번의 조건은 반응조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조의 합. 반응 용적 부위는 유량에다가 체류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유량은 얼마이고? 유량은 0.2 큐빅미터 퍼 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하나당의 체류 시간은 6.8577이고 77 무엇? 아워. 아워니까는 곱하기 얼마를? 60분. 이런 반응조가 3개 있어? 그럼 곱하기 다시 3 해주면 되죠. 결과적으로 20.57 곱하기 3 해주나 똑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했더니 얼마냐? 그러면 246.84 큐빅미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완전한 반응조가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있을 때. 그러나 반응조의 크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틀릴 수 있다. 그러면은 1K, 2K, 3K 해서 있는 대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산정을 하면 되어지겠다. 자, 이 문제가 6번 문제고 7번 문제는 정유공정에서 유량이 10,000큐미터 per day이고 최소 입경이 0.02cm인 기름방울을 제거하려고 한다. 부상속도 cm per min과 기름방울을 분리하기 위한 최소 수면적을 구하시오. 물의 밀도는 1g per cubic cm이고 물의 밀도는 기름의 밀도는 0.9이고 점도는 1cm/포이스에 해당한다. 구하라. 구하면 되는 거죠. 신강이든 부상이든 스토크의 법칙에 따라서 부상속도 VF는
18배 뮤에 D제곱의 단지 로 S 마이너스 로 더블의 G가 되고 이것은 A분의 Q의 제곱율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죠. 여기서는 부상이니까 로 더블 마이너스 로 S, 친가일 때는 로 S 마이너스 로 더블, 요것만 차이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부상속도 VF는 센티미터 퍼 민으로 구하라. 18배 묘 1cm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 토이스. 포아즈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그 다음에 직경은 얼마라 쓰냐면 0.02의 제곱 센티미터 제곱.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요 제곱 빼먹어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기름방울에 대한 조건이니까는 물의 밀도는 1이고 기름은 0.9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 단위를 센티미터 퍼 민이니까는 무엇으로? 980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 놓고 다시 1분은 60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 하나 여기 초 하나 센치 3개 센티미터 퍼 민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부상속도의 값을 구했더니 13.07이 나온다. 센티미터 퍼 민. 그 다음에 문제 8번의 문제는 아니죠. 두 번째는 뭐다? 면적을 구하라죠. 최소 수면적을 구하라. 제거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수면적. 그 얘기는 이 제거율이 100%일 때 A라고 하는 것은 유량을 VF죠. 유입 유량이 얼마였냐면은 1000 큐빅미터 퍼 데이. 그러면은 1000 큐빅미터 퍼 데이는 24 곱하기 60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분은 얼마? 13.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53.13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 이 문제가 7번 문제. 다음 8번 문제. 유량이 250큐비터 퍼 데이 역삼수 정체를 처리하고자 한다. 25도씨의 물질 전달 계수가 0.2 리터 퍼 스퀘어미터 데이 킬로파스칼이며 유입수와 유출 사이의 압력차는 2000 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 사이의 3타입차는 320 킬로파스칼. 10도씨의 면적은 1.6배의 25도씨 면적이고 10도씨에서의 망면적을 구하라. 그래서 구해보면은 워터플럭스 FW는 K 곱하기 정수압의 차 마이너스 3탑의 차. 제가 요번에는 요 2회차 수질환경 기사라든가 1회차 기사를 저희 카페를 통해서 다 저기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동영상을 이걸 저기 띄워놓을 거예요. 일단은 카페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게끔 해놓을 텐데 아마 이게 요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요거 촬영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다른 어디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촬영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다른 아마 강사들도 많이 쫓아서 할 거야. 가장 간단하게 이거보다 제가 풀이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가장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요. 자, 여기에서 물질 전달 개수가 0.2 리터 퍼 스퀘어미터 데이 킬로파스칼이고 2000 마이너스 320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냐?
요거를 산출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손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검산 없이 한번 딱 계산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잘못해서 틀려지는 경우가 생겨요. 요것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면적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바로 이것을 해줘도 관계없어요. 25도씨 면적분의 유량 Q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유령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한 줄 더 그대로 한 줄 더 써서 미터의 제곱 데이 25도씨 유량의 값은 얼마다? 유량은 250 큐빅미터니까는 10의 3승 리터 퍼 데이가 되겠죠. 그래서 25도씨의 면적을 구하죠. 25도씨의 면적을 산출해 왔더니 744.05 미터의 제곱. 그러면 10도씨의 면적. 또 간혹 보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쓰면은 틀린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 그러세요. 무식하다는 걸 알려줄 테니까. 산출해봤더니 1190점 얼마 48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8번의 문제이고, 그 다음 9번의 문제는 다음 같은 소화제에서 운전되고 있는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발생되는 건조 잉여 슬러지약. 그러면은 건조라는 말이 들어간 뭐다? 슬러지 속에 들어있는 고용물의 양만 구하는 거예요. 수분을 다 증발시키고 고용물의 양만 얼마냐 이런 얘기죠. 포기전의 MLS의 농도는 3000mg/s이고 포기전 용량은 1000큐빅미터이며 고용물의 체류 시간은 4일. 2차 침전제의 유출수의 SS의 농도는 제로다. 고용물의 체류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고성물의 체류 시간이 구해졌을 때 이때 고용물의 체류 시간은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하다 그랬죠. 세포의 증식 개수와 내혹 개수를 알 때 구하는 식과 세포의 증식 개수나 내혹 개수가 없을 때 구하는 식 두 가지. 그래서 x 곱하기 v는 xrq 플러스 q 마이너스 q 더블에 SSE가 되죠. 이때 SSE는 반드시 누구다? 요 출수의 SS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에서 없다 그랬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건조 슬러지. 건조 슬러지량 킬로그램 퍼 데이는 물어봤어요. 이것은 누구다? XR에다가 QW를 곱한 값이 얼마냐? 결과적으로 누구다? X 곱하기 V를 SRT로 나눈 값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유출수 SS가 제로니까는 요것을 가지고 XR 나와 Q달러가 SRT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MLSS의 농도가 얼마냐면은 3003kg per 큐빅미터. 용적 V의 값은 얼마냐? 1000 큐빅미터. 고용물의 체류 시간 4일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게? 이런 얘기죠. 했더니 750 kg per day. 그리고 하나 SRT를 구하는 식 SRT분의 1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다 알려줬죠. Y의 BOD Q의 제거율 무슨 제거율? BOD의 제거율이에요. X 곱하기 V 마이너스 내혹개수 KD.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지 1일치 할 때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면은 정수정에서 수직고도 25m에 있는 배수지로 관의 직경 20cm의 총 영장 길이 300m의 배수관을 이용하여 유량 2km/min에 해당하는 물을
양수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관로의 마찰 손실 수도 및 속도 수도를 고려할 때 펌프의 총 양정을 계산하시오. 마찰 개수는 0.02. 필요한 펌프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시오. 물의 밀도는 1g per 큐빅센치이고 펌프의 효율은 7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번의 총 양정은 실양정에다가 마찰에 의한 손실 수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마찰에 의한 손실 수도, 속도 수도가 있으면은 속도 수도를 더해주면 되죠. 어떤 유체가 흐른다 했을 때 액체가 흐르든 기체가 흐르게 되면 항상 속도 수도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도 수도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는데 어떤 유체가 유체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속도 수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해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값이 돼요. 정상적인 값. 그러나 그 값이 작고 하다 보니까는 무시해도 보편적으로 그냥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수직 고도가 얼마예요? 25m가 25m고 마찰 손실 수도, 속도 수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손실 수도는 반드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속도는 주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속도 V를 구해야 되죠. 유량 Q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유량은 2큐빅미터 퍼 민. 2큐빅미터 퍼 민이라고 하는 것은 60초. 간혹 무식한 사람은 파이의 D의 제곱 20cm가 0.2의 제곱미터의 제곱이죠. 이때 이 파이를 3.14로 써야 돼요? 아니면 계산기에 나오는 파이로 써야 돼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그런데 이거를 계산기에 나오는 파이 값을 쓰면은 빵점이고 3.14로 쓰면 여기 맞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것은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돼? 하면은 계산기 파이 값을 쓰는 거고 3.14로 놓고 풀어도 된다. 근데 문제에서 파이는 3.14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14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계산기에 있는 걸 모르고 훅 눌러가고 계산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틀려요? 맞아요? 관계없다라니. 관계없는 거예요. 누가 3.14래? 그죠? 이 파이라는 문자를 A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너무 1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걸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아무튼 속도 V.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하고 무식한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속도 V가 되고 그 다음 누구?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해야 되죠. 마찰 손실 수도 H는 길이에 대한 손실수도 F의 값. 굳이 F는 F 곱하기 D분의 1에 2분의 V제곱 안 써도 관계없죠. 마찰 개수의 값이 0.02 곱하기 관의 직경은 20cm 0.2m. 여기도 미터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관 연장 길이는 300m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되죠. 여기서부터 2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속도는 1.061 제곱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쓰면 되겠죠. 마찰 손실 수도의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 1.723m. 그 다음 속도 수도. 속도 수도는 2지분의 V제곱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1.061
061 제곱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에서 산정을 하면은 얼마? 했더니 0.057 상당히 작은 값이죠. 여기다 마찰 손실 수도, 속도 수도 이런 말 안 써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향정은 수직고도 25m, 마찰 1.723, 속도수도 0.057, 미터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선이 26.78m 이렇게 써주면 되고, 나에서는 동력을 구하라. 동력을 무엇으로? 킬로와트를 구하라.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1kW라고 하는 것은 10의 3성 와트, 10의 3성 와트는 10의 3성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3성, 이것은 약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1마력, 아직까지도 우리 시험 문제에 HP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1마력은 1PS예요. PS. 이것은 75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근데 문제에서 1 호스 파워는 76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76으로 계산하지만은 조건이 없을 때는 1 호스 파워도 뭐다? 1PS로 보고 75로 계산하는 거야. 왜?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호스 파워 단위를 안 써요. 전부 PS 단위를 쓰는 거야. PS 단위 쓰지 호스 파워 안 써요,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여러분의 집에 가면 대개 옷 넣을 때 쓰이는 거 있죠? 런닝머신. 런닝머신 되게 옷걸이 할 때 쓰잖아, 옷 넣을 때. 빨래하고 나서. 그것도 동력 몇 마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마력 보면 전부 PS예요. HP를 안 써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몇 마력짜리 여기 엔진 해가면 전부 PS지 HP가 아니에요. 근데 HP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쓴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 알까지 HP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왜 쓰지도 않는 걸 왜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 PS를 보고 75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조건에서 이게 100이고 75라는 걸 알면은 내가 킬로와트를 구할 때는 뭐다? 두 가지 식이 있지만은 바로 비중량, 유량, H. 이건 102. 펌프의 효율, 모터의 효율. 만약에 여유율 있으면 여유율 알파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5% 여유를 둔다 그러면 여기다 1.05, 10%다 그러면 1.1, 20% 여유를 둔다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외우는 게 제일 편해. 이거 다 유도하는 거죠. 이것을 킬로와트로 할 때는 0.163에 여러분은 절대 몰라야 돼요. Q, H, 펌프의 효율, 모터의 효율 이런 거로 쓸 수 똑같은데 단지 얘가 의미하는 단위들이 서로 틀려. 얘는 H는 같지만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면 돼. 근데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1kW는 102kg 미터 퍼 세크거든. 1마력은 75란 말이에요. 마력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75 쓰면 되고,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102를 쓰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편해요. 요 분모가 뭐가 와야 될지를 아니까는.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식 쓸 필요가 없어. 여기다 놓고 풀면 돼. 여기다가 단 요때의 감마, 얘는 비중량으로서 뭐다? 조건 없으면 물의 밀도가 1 또는 조건 없으면 전부 비중이 1이죠. 이럴 때 요때 감마의 값은 얼마가 된다? 1000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되죠. 10의 3성. 그리고 유량의 단위는 반드시 큐빅미터 퍼 민의 단위를 쓴다는. 큐빅미터 퍼 민. 그랬더니 얼마예요? 여기서 2큐빅미터 퍼 민이죠? 2. 그리고 H는 전향정. 계산했더니 26.78. 그리고 102. 펌프의 효율이 70%다. 그럼 0.7 해주면 되죠. 모터의 효율 안 좋아져서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계산했더니 750.14. 그래 놓고 뭐다? 킬로와트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10번. 예, 동력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11번째 문제는 탈기법으로 용화의 폐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에 폐수를 조절하고자 한다. pH가 6.8인 경우에 HOCl과 OCl의 비율은 얼마냐? K의 값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뭐예요? HOCl이 전리가 되어져야 수소이온과 OCl 이온이 생성된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면 평형상수 K는 무엇으로? 반응물질의 농도분의 생성물질의 농도의 곱이 누구다? 평형상수죠. 이런 거 산출하는 거는 1차 때 기본으로 다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거의 값이 또 KB라고 KA라고 쓰든가 K라고 써야죠.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얘가 8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8승. 그러면은 이때 누굴 구하라? 문제에서 OCl 이온의 농도 분의 HOCl의 비율은 얼마냐?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거꾸로 와야죠. 그죠? 얘가 분모로 가려면은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의 농도를 요로 평형상수 K 값으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pH가 얼마라 했어요? 6.8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8승. K 값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겠죠. 했더니 얼마 나오겠죠? 7.2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OCl 이온이 하나 있을 때 HOCl이 7.2배를 많이 존재한다. 즉 여기에서 HOCl이 OCl 이온보다 많이 존재할 때가 언제예요? pH가 5 내지 6일 때 그랬죠. 그래서 pH가 8 이상을 넘어가면 OCl 이온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6보다 조금 크니까는 어때요? 그래도 HOCl 쪽이 많은 거죠. 그래서 pH가 어떻게 돼?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래서 5 내지 6 정도일 때 어떻게 돼? HOCl이 거의 최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염소 소독의 기본이죠. 자, 요런 게 2013년도에 2회 필답형 기사 시험에 해당되는 문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